야, 15%? 야, 야, 나는 이더리움이라고 사가지고 15배 벌었다, 임마. 야, 밖에 있는 페라리 저거 내 거야.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세 채 샀는데, 뭐, 너는 15%? 해가지고, 그럼 나도 이더리움 사야지. 개잡주! 이런 식으로 개잡주의 마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계잡주에 투자해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영상을 다 만드네요. 네, 이거는요, 히르슐라이퍼, 장, 맹, 이 세 교수들이 쓴 그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제가 거기 있는 패턴을 분석하고, 아하, 이거는 계잡주 투자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논문 이름은 Mood Beta and Seasonalities in Stock Returns라고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물론 이 논문 제목에는 뭐 계잡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계잡주는 사면은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 산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고 싶은 욕망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동창회에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개똥이라고 저보다 좀 공부도 좀 잘 못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리비리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개똥이의 눈빛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둘이 만났으니까 주식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너 요즘 투자 잘 되냐, 개똥아? 뭐 좀 되지. 너는 어땠어? 아, 나는 말이야. 강왕국이라는 사람한테서 계량 투자를 배워가지고 작년에 15% 벌었는데, 그러니까 개똥이가 시작을 합니다. 15%? 야, 야, 나는 이더리움이라고 사가지고 15배 벌었다, 임마. 야, 밖에 있는 페라리 저거 내 거야.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세 채 샀는데, 뭐, 너는 15%? 하게 되면은 저희는 당연히 질투를 하게 되겠죠. 아니 개똥이 나보다 수능점수 낮았고 공부도 못했고 잘 못 나간 친구인데 뭐라고? 강남 아파트가 세 채가 있어? 인생은 불공평하잖아. 나도 강남 아파트 세 채 사고 싶어. 세 채 사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나도 이더리움 사야지. 개잡주. 이런 식으로 개잡주의 마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문의 내용은 사실은 개잡주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뭘 분석을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월별, 요일별, 일별 수익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다 똑같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분이 좋은 그런 월, 요일, 일에는 수익이 높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수익이 낮다라는 걸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잡주들이 이 기분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떻게 기분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투자자들이 기분이 좋을 때 잡주 수익은 더 높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기분이 나쁠 때는 잡주 수익이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기분이 좋은 월, 요일, 일에 계잡주를 사야겠죠. 그쵸? 예, 이 논문이 꽤 재미는 있었는데, 이제 활용도도 이제 제가 나중에 고민해 보니까 뭐 꽤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제 인장. 자, 일단 그 저자들은 대체적으로 주식 수익이 언제 좋은가 또는 나쁜가를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모든 시장에서 1월과 3월이 주식 수익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는 그래도 좀, 야, 새해 만세, 올해는 잘 될 거야, 야, 가자! 이런 느낌이 좀 있고, 3월에는 그 기나긴 겨울이 끝날 조짐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기분이 막 좋아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예, 계절 우울증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멀쩡한데, 어떤 특정 계절이 오면은 이제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많이 분석한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보통 그 계절 우울증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추워지는 9월, 10월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다음 해 봄이 돼가지고 3월에 사람들이 많이 극복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월에는 주식 수익이 좋고 9월, 10월에는 매우 나쁘겠죠.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그 11월에서 매수를 하고 4월에 매도하는 그 전략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의 거의 모든 수익률은 11월에서 4월에 나오고 5월에서 10월은 다 꽝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수익이 최악이고 금요일 수익이 좋은 편입니다. 일별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공휴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 설날이나 추석이 되겠고, 네, 저기 뭐 미국에는 뭐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헬로윈 뭐 이런 게 있겠죠. 공휴일 전날에 그리고 전전날에 수익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머 타임이라는 게 있죠. 서양에는 그 서머 타임이 그 이제 도입되고 끝나는 그 두 번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수익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타임이 바뀌면서 그 수면 패턴이 좀 나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때는 수익이 나쁘다. 이런 그 통계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가 쨍쨍한 그런 날에는 수익이 더 높고 그리고 구름이 나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수익이 안 좋다라는 네, 그런 결과물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자들이 데이터를 돌려봤는데요. 그 첫 번째 데이터는 1월, 3월 대 9월, 10월이죠. 네, 보시면은 그 1월, 3월에는 네, 평균 수익률이 3.45% 나왔고, 그리고 9월, 10월에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14%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70개인가 80개 그 주식시장의 평균을 낸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대 월요일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금요일에는 하루에 0.2%를 벌 수 있었고, 월요일에는 0.08%를 깨지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네, 써니 데이즈. 그러니까 해가 쨍쨍한 때는 일 수익률이 0.102%, 그리고, 클라우디 데이스. 그러니까 그, 구름이 꼈을 때,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포함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일 수익이 0.037%, 약 3, 40%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예, 그 맨 밑에는 서머 타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말 수익이 이제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주말에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0.07%로 나오네요. 그런데 서머 타임이 바뀌는 이제 그 두 번에는 수익이 마이너스 0.293%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기분이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은 또 이제 이 기분에 좀 더 민감한 주식들이 있고 덜 민감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월과 3월의 수익을 분석을 하고 9월과 10월의 수익을 분석할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이 그러니까 평균 주식은 뭐 예를 들면 1월, 3월에 3%를 번다라고 하고 그리고 9월, 10월에는 수익이 0% 나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차이가 3%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떤 특정 주식은 평균적으로 1월, 3월에 이제 5%를 벌고 9월, 10월에는 마이너스 2%가 까입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이제 5와 마이너스니까 7%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 기분에 훨씬 더 민감한 주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그 찾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분 민감도가 높은 주식은 이 패턴을 한동안 지속한다. 그 한동안 지속되는 게 5년, 10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분 민감도가 좋은 주식을 기분 좋은 날, 요일, 월에 사야겠죠. 왜냐면 그럴 때 얘네들이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분이 나쁜 그 날, 요일, 월에는 이 기분 민감도가 높은 주식이 더 많이 깨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뭐 기분 좋은 월에 평균 주식은 3% 올랐다. 그러면은 이 기본 민감도가 높은 주식은 3%가 아니라 5%, 7%, 8%도 오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반대로 예를 들면 기분 나쁜 날에 기분 나쁜 월에 그 평균 주식은 1%만 깨진다 하는데 우리의 기본 민감도가 높은 주식은 2%, 3%, 4%도 깨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변동성이 훨씬 더 높죠. 그쵸? 자,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하겠죠. 어떤 주식들이 기본 민감도가 높을까? 자, 보시면요. 그 맨 왼쪽에 보시면 firm age 그러니까 상장을 언제 했는가 그 보면은 그 youngest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장을 얼마 안 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네, 기본 민감도가 높고 그리고 상장을 좀 오래 한 기업들이 기본 민감도가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린 계잡주들이 네, 그 기본 민감도가 높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PBR가 높은 그러니까 완전히 고평가돼 가지고 투기꾼들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계잡주가 그 기본 민감도가 매우 높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 PBR가 낮은 그런 주식들은 기본 민감도가 낮았습니다. 이게 좀 더 지속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을 안 주는 계잡주들이 기본 민감도가 높았고요.
그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ROE가 매우 낮은, 즉 손실이 왕창 나고 적자가 팍팍 나는 그런 계잡주들이 기본 민감도가 또 높았습니다. 네, 그 왼쪽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시가총액인데 당연히 소형 계잡주들이 기본 민감도가 더 높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고변동성 계잡주, 한마디로 주식이 막 들쭉날쭉하고 날뛰는 이제 그런 계잡주들이 그 기본 민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네, 또 좀 있네요. 증자하는 나쁜 놈들, 막 주식을 시장에 갖다 뿌리는, 상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기본 민감도가 높았고, 옆에를 보면은 이제 연구에 돈을 많이 지출하는 그런 계잡주들이 네, 또 기본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계잡주냐 하면은 사실 R&D, 연구라는 거는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돈을 갖다 박아가지고 그게 이제 다음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죠. 그리고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아주 낮거나 이제 그런 эк스트림한 그런 주식들이 기본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네, 펄을 봐도 적자나 아니면 퍼가 엄청나게 높아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계잡주들이 네, 그 기본 민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은 기본 민감도가 높은 주식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수익이 높고 투자자들이 기분이 나쁠 때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런 계잡주들이 기본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치 평가가 잘 되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오래되고 수익이 잘 나오고 이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주식들은 당연히 이런 기분에 좀 덜 민감하겠죠. 그런데 뭐 적자이고 회계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막 신생 기업이라서 막 스타트업 수준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가치 평가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분에 많이 좌지우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분들이 백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이제 거기 네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왼쪽 그 위가 뭐냐 하면은 이제 기본 민감 주식을 매수하고 저기본 민감 주식을 공매도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왔겠는가. 거기 왜 그 왼쪽 위에 보시면 하이 무드 만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당연히 기본 민감 주식을 사고 저기본 민감 주식을 공매도 하면은 1월, 3월에 수익이 매우 좋았고요. 9월, 10월에는 수익이 꽝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 옆에 가보시면은 이제 금요일에는 당연히 이제 기본 민감 주식을 사고 막 그러면은 수익이 좋았고 이런 주식들을 월요일에 샀으면은 네, 된탕 깨졌습니다. 네, 밑에 왼쪽에는 이제 명절 전 데이 트레이딩이죠. 네, 프리 홀리데이 시즌에 기본 민감 주식을 매수를 막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벌었고 얘네들을 이제 명절 후에 하면은 좀 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가 쨍하다. 오늘 날씨 좋다 하면은 네, 그럼 이 고기본 민감 주식을 막 사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비가 온다. 네, 그럼 얘네들을 빨리 팔아야죠. 그쵸? 요약을 하면요. 주식 투자 수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자 기분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보니까, 아, 그래서 11월부터 4월 수익이 5월부터 10월 수익보다 좀 더 높은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들이 기분이 좋은 금요일에는 수익이 좋고, 월요일은 쉬시고, 그리고 명절 전 그때는 수익이 높고, 해난 날에도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 주식은 투자자 기분에 민감한데 이거보다 더 민감한 그런 주식들이 있고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다 계잡주들입니다. 특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뭐 소형주, 적자, 고평가, 증자한 기업들 한마디로 제가 보통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계잡주들이 예, 기본 민감도가 매우 높아서 투자자들이 기분 좋을 때 수익이 높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누구나 다 계좌주 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네, 개똥이가 이더리움 사가지고 15배 벌었으면은 저도 이더리움을 하든 리플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뭔가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고 싶죠. 제가 개똥이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을 감추지 말고 그냥 푸세요. 네, 계좌주 사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기왕 계좌주를 사면 돈을 벌어야죠. 자, 첫 번째, 너무 많은 자산을 계좌주에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좀 위험합니다. 네, 누구나 다 개똥의 운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계잡주는 장기 투자하면 당연히 망합니다. 예, 당연하죠. 워렌 버핏도 좋은 우량주의 장기 투자를 하지, 네, 계잡주를 사가지고 부들부들 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계잡주는 뭐 꼭 하시려면은 당연히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 짧게 가져가나 이게 중요하겠죠. 하시다라면은 1월과 3월을 많이 노리시고 그리고 뭐 금요일이나 명절 전 그리고 뭐 해나는 날 이때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 뭐 이 정도로 권장해 드립니다. 네. 계잡주를 투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작게 하시고 하시면 꼭 돈을 버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계잡주 만세? 네, 만세.